시작을 해볼게. 근데 참 우리 수업이 좀 애매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부정적분을 얼마 전에 미적에서 했잖아. 물론 이제 그거 자체는 다른데 다루는 함수 자체는 다른데 어차피 부정적분이랑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설명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일단 잘 들어봐. 자,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약간 데자뷰 같은데 미분이라는 과정의 역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희들 미분이라고 하면 그 미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잖아. 그치? 미분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거. 그렇지.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미분의 정확한 정의죠. 따라서 내가 fx라는 어떤 원함수를 땅 하고 미분하게 된다면 걔는 도함수인 f'x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fx라는 원함수를 딱 해서 부정적분하게 된다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미분이 약간 자기의 자식을 낳는 느낌이라면 부정적분은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자기의 조상을 찾아가는 느낌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부정적분하게 되면 이 fx가 미분되었던 그 원래 아버지인 라지 fx라고 그 함수를 일단 둘게. 그러면 더하기 c라는 적분상수 붙은 애가 적분의 결과물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이게 되는 도구는, 자, 이 도구가 이렇게 쓰일 거고 이 도구의 이름은 인티그랄이죠. 자, 인티그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적분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지금 딱히 윗끝 아래끝 적분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럼 여기에 올 함수 자체가 P적분 함수인 fx가 되겠지. 자, 얘를 P적분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올 것은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인가, 얘는 뭐에 대한 함수인가를 정할 때 얘가 x에 대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 P적분 함수를 적분하시오라는 얘기가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적분기호를 쓸 수가 있고 그 결과물이 라지 fx가 딱 되고 뒤에 c가 붙으면서 얘의 이름은 우리가 적분 과정에서 반드시 생성되는 적분상수라는 부산물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부정적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왜 오게 됐냐면,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한 명이에요. 그쵸? 특정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그 도함수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고. 하지만 어떤 함수에 부정적분했을 때 그 친구는 수많은 상수, 무수히 많은 상수가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1이 있었을 수도 있고 100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치?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올지 모르니까 함수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적분상수 C 때문에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걔의 아버지는 딱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일단 결정을 해줄게. 자, 이렇게 되면 뭐 다양한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미적에서 x의 n제곱을 땅 하고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봐봐. 인티그랄 x에 내가 n제곱을 이렇게 dx 하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1에 1, 그 다음에 x에 n 플러스 1승에 플러스 c가 붙는데, 이게 미적에서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였지. 그리고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막 lnx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훨씬 더 단축된 거 아니야? 왜? 수투에서 다룰 함수는 유일하게 다항함수이므로, 다항함수는 어차피 n자리에 0 이상의 뭐니? 정수죠. 정수밖에 못 오지. 심지어 2분의 1도 못 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로 그냥 땅 하나 결정하시면 이거 말고 다른 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수투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적분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해놓고 나서 수투를 딱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미적에서는 이걸 더 다양하게 배웠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다항이니까 이렇게만 결정되면 우리가 적분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란 얘기야. 쌤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짜 간단한 적분 문제를 한번 내보면 인티그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해놓고 dx를 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우스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냥 얘가 3차에서 왔으니까 3분의 1 x 3승에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c에서 이렇게 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상 난이도는 쭉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왜냐? 여기다 대고 또 이것도 얘기해야 돼. 인티그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이 친구는 마치 수열의 합인 시그마 기호와 마찬가지로 오직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만 합과 차와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해서만 인테그랄을 나눠 쓰고 쪼개 쓰고 합쳐 쓰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인 거 맞죠?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안에 어떤 피적분함수가 곱이나 또는 나눗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절대 따로따로 분리하시면 안 된다. 야, 이게 됐으면 우리 미적에서 부분적분법이나 치환적분법도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너희들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건 금방 지울 건데 만약에 2의 x승에 뭐 x 플러스 3 이거 dx 하는데 이거 쪼갤 수 있었으면은 이거 하나 쪼개서 적분하고 이거 하나 쪼개서 적분했겠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곱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토록 많은 고생을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쪼갤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성훈이 어서 오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얘기 좀 할게요. 너희들 미적에선 잘 다루지 않지만 수투에서는 종종 나오는 건데 식 자체는 좀 복잡해 보여. 잘 봐봐. 너희가 인티그랄, 그 다음 인티그랄 했고요. 그 다음 dx 여기에 어떤 fx가 땅 하고 왔어. 그래놓고 여기 dx가 땅 하고 붙었어요.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dx의 인티그랄에 fx dx가 이렇게 오는 식이 있을 수 있어. 자, 일단은 숫자가 전혀 적히지 않고 영어만 적혔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냥 이거의 어떤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한번 해줄래? fx 플러스 c랑 fx 적분상수가 같냐고.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조금만 천천히 가볼까? 조금만 천천히 가볼게. 자, 얘가 일단 무슨 의미니? 미분. 얘가 미분한다 의미인 거 맞지? 그치? 얘가 도함수죠. 도함수가 f'이 있고 y'이 있고 dy dx가 있고 그 다음에 dfx dx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이 함수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미분이죠. 그치? 자,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는 거니? 적분해요. 적분하는 거지. 따라서 이 과정을 내가 선미분 후 적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한다. 그럼 잘 생각해봐. 얘를 먼저 미분 쾅 하는 순간에 f'x로 미분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적분하는 순간에 얘가 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하겠으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뀔 수 있죠. 그치? 미분한 함수에 적분을 다시 한번 해주면 걔는 적분상수 C가 다른 애가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 그 자체는 앞에까지는 동일하겠으나 상수항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선미분 후 적분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자, 이거 한번 먼저 볼까? 얘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선적분. 그렇지. 적분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죠. fx라는 함수를 먼저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뭐 한다는 얘기야?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자, 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후 미분을 이렇게 하시면 자, 적분을 먼저 하면 얘는 라지 fx 더하기 c가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를 미분하시면 어차피 상수항은 또 날아가니까 fx. 다시 fx라는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미분을 먼저 하고 후에 적분을 하면 c가 붙겠으나 적분을 먼저 하고 다시 미분하면 원래 있던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수많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다룰 때 얘를 그냥 통째로 미분하게 되면 fx만 땅 하고 남는 거 맞죠? 그치?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고요. 자, 이거 정리해드리면 거의 부정적분에서 남아있는 건 없거든요. 뭐 실수배 이런 거 다 다뤘고. 자, 여러분들 부정적분은 쌤이 뭐 이미 미적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이외로 또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수투를 내신 레벨에서만 준비를 했어도 충분히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쌤이 정적분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정적분으로. 자, 여기다 정적분 이어갈 건데요. 자, 좀 볼게요. 애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왠지 부정적분 딱 써있고 정적분 써있으면 두 개가 약간 반대말이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실제로 정적분을 배워본 학생들은 두 개가 그렇다고 완전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죠. 오직 뭐만 다르냐면 정적분이 그냥 부정적분이 뭔가 적분 상수가 정해지지 않고 또 적분 구간도 정해지지 않은 어떤 적분이라면 정적분은 정확하게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적분 방법이죠.
그치? 그럼 뭐냐면 자, 인티그랄이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거예요. 적분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분 구간이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 상수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면 내가 a부터 b까지 이 구간 내에서 적분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fx를 먼저 부정적분한 함수 라지 fx 더하기 c에서 봐봐. 자, 라지 fx 더하기 c라는 이 함수에서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뺀다의 취지이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항상 b를 대입한 함수에서 a를 대입한 함수를 빼게 되면 적분상수는 늘 꾸준하게 매번 빠질 테니까 정적분을 해본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적분상수가 결국 붙일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이렇게 뺀 결과물이 나온다 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 부르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상수고요. 얘를 아래 끝이라 부르고 얘를 위 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머지 구조는 똑같잖아. 그럼 a부터 b까지 정해져 있는 구간에서 적분하겠다는 뜻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 말하다가 갑자기 까먹었어. 잠깐만,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 정적분. x 더하기 c라고 해서 b에서 a를 뺐다. 아, 결국 얘들,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어쩐지. 봐봐, 얘들아. 아까 전에 너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건 부정적분, 얘들아. 원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야? 원시 함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그치?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여전히 뭐일 수밖에 없어?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계산 구조가 부정적분한 함수에 윗끝 상수랑 아래끝 상수를 대입한 것의 차기 때문에 b를 대입하면 얘도 상수가 되고 얘도 상수가 되어서 뺀 결과물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의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정적분이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상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정적분은 정확하게 원시 함수, 결과물로 함수가 나올 거고 정적분은 상수, 어떤 숫자가 정답으로 나올 거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적분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잘 봐봐. 이렇게 어떤 f란 함수가 있었어. 얘를 적분할 거야. 가장 편한 형태로 일단 축이, x축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형태를 먼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a고 자, 여기가 이렇게 b라고 치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걔가 원시 함수에서는 어떤 값의 차가 되겠지만 원래 있던 적분이 대상이 되는 p적분 함수에서는 면적. x축과 a와 b라는 x는 a와 x는 b라는 직선과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뭐야? 면적이긴 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호를 가진 면적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만약에 x축과 그래프와 x는 a와 x는 b가 둘러싸인 부분이 오직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냥 양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으나 혹시 음의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걔는 음의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정적분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친구니까 여기에 면적을 만약에 쌤이 a라고 하면 넓이가 a인데 정적분 값도 그대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가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긴 한데요. 쌤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좀 그어볼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a야. 그다음 여기가 b야.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쌤이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b라는 부분은 음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다음에 c라는 부분은 이제 양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지. 따라서 넓이를 bc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의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b 더하기 c가 되겠으나 내가 정적분을 구한다고 하면 얘는 B 플러스 C.
그렇죠.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가 돼야 되는 게 맞지. 넓이가 b라면. 그치? 여러분들 뭐 이 사실은 사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쌤이 g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넓이가 만약에 d야. 그렇게 되면 g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그 결과값은 당연히 그렇지. 마이너스 d가 정적분 결과가 되는 거고 그냥 d가 넓이가 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뭐냐면 미적에서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배울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 뒤에 배울 거거든, 미적에서. 근데 그것이 수투에서 원래는 옛날에 수투 단원이었어. 수투의 구분구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적으로 빠지면서 뭘 설명할 수 없게 됐냐면 선생님, 원시함수에서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것에 뺀 것, 그 차가 왜 여기에 면적과 같아져요? 원함수의 면적과? 이걸 원래 설명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구분구적법이었는데 지금은 수투에서 그 과정이 빠지면서 이 원시함수의 함수값 차가 원함수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 면적이라는 이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두기로 하자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쌤이 인강도 되게 많이 참고해봤어. 투블럭의 여집합 우리 서건쌤 이분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우진현 씨 것도 들어보고 해서 여러 개 들어봤으나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언급만 해주고요. 근데 그 쌤들도 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원래는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음이 통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같다라는 것이 교과서상에 적혀 있을 때에는 그 이유까지 문제로 나왔어. 얘가 같아지는 과정까지. 근데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 그냥 알아두기로 하자라고 한 뒤부터는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설명들을 좀 붙여보면 이런 거 있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인티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A에서 C까지. 그렇지. 인티그랄 a부터 c까지의 적분 결과는 같다라고 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a, b, c의 대소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흔한 편견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쁘잖아. 마일, 2, 5 이렇게 되면 예쁘긴 하잖아. 마일부터 2까지, 2부터 5까지. 그럼 얘는 마일부터 5까지 정적분이다. 이건 편해요. 왜? 여기 마일, 2, 5 이렇게 있으면 마일부터 2까지 정적분과 2부터 5까지 정적분을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다라는 게 받아들이기 편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마일, 2, 5라면 2, 마일, 5 이렇게 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성립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부터 마일이라는 건 뭐니 얘들아? 2부터 마일 이 얘기도 해야 되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티그랄 b부터 a까지 fx dx는 항상 무슨 결과가 돼? 부호만 반대인 거 맞죠? 너무 자명한 거죠. 왜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걸 제일 빨리 증명하는 길은 뭐야? 그러니까 얘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잖아. 얘는 라지 fa 빼기 라지 fb잖아. 그럼 둘이 그냥 부호만 다른 게 맞죠? 따라서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증명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2부터 마일까지랑 마일부터 5까지를 합치면 결국 마일부터 5까지가 된다. 아니지. 2부터 5까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얘는 마이너스 붙여놓고 마일부터 2까지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일부터 5까지죠. 마일부터 5까지. 그럼 마일부터 5까지 전체를 해놓고 거기서 마일부터 2까지를 빼는 거니까 2부터 5까지만 남는 게 맞지. 즉 대소관계와 무관하게 항상 연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앞이랑 맨 끝을 연계하는 게 항상 성립할 거고 그럼 굳이 작은 순부터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순서가 막 꼬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적분에서 이제 계산 방법 여러분들 거의 외워놓고 사용을 하죠. 얘를 못하는 학생들 없고요. 이 면적이라는 것도 모르는 학생이 없는데 이 둘을 잘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 너희들 이거 하나 보여줄게. 틈새로 보여주는 건데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도함수는요. 3차 함수 그때도 말했지만 극점 연결해서 색은 같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은 이렇게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잘 봐. 여기를 정적분한 값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함수값의 차죠. 그럼 여기의 넓이가 뭘 의미하겠니? 이 둘의 차를 의미한다고. 왜? 얘가 원시함수고 얘가 원함수. 서로 아빠 아들 관계잖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탕 정적분해서 구한 이 면적이 당연히 이 값의 차일 수밖에 없지. 면적이 원시함수의 값의 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는 3차 함수의 개형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 여기의 면적이 크고 여기의 면적이 좁네? 그럼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는 거야.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로 해줘야 될 생각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같아지고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사고를 많이 해줘야지만 수트의 정적분 부분이 강해지는 거지. 단순히 이거의 계산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걔는 얘를 의미한다라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내신 이제 막 졸업한 그런 정도의 느낌밖에 못 살리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화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줄게. 평가원에서 또 많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적분에서는 우함수와 기함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칭성이 여기만큼 많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너희들 수학 문제에서 이 함수가 우함수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 봤니? 그런 적은 없죠. 그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 항상 우함수라는 거 알려줄 때 뭐라고 표현해? Y축 대칭. 그렇지, 그렇게 알려줘도 친절한 거지. 짝수창만. 뭐 그것도 그렇지, 좋아요. 자, 재은이 순간 답답해 버렸어? 오케이. 자, fx랑 f-x가 이렇게 같은 거야. 근데 특정 한 번만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은 거지.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f-x가 같다는 얘기는 3을 집어넣나 마3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3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3을 집어넣어서 3이나 마3이나 100을 집어넣어서 100이나 마이너스 100이나 함수값은 어떻다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렸을 때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함수값이 항상 같으니까 두 개가 정확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이게 우함수의 표현이죠. 자, 우함수의 표현이 돼 있으면 다항이라는 전제하에 우함수는 무슨 차항만 같니? 짝수창. 그렇죠. 누구도 포함해서? 상수항. 그렇지. 오우, 컨디션 좋아 오늘. 대답 잘하고 있어. 오늘 뭐 비타오백 먹었나? 바카스 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봐봐. 이런 거 받아주네. 오케이, 좋아. 자, 아무튼 간에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는 우리가 짝수차항만 갖게 될 걸 의미하는 게 맞죠. 물론 상수항 포함.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인티그랄을 취하긴 취하는데 꼭 어떤 문제 많이 줘? 윗끝과 아래끝이 같니? 아니 절대값이 같아. 그렇지. 절대값만 갖고 부호는 다른 거 많이 주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쾅 하고 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fx가 땅 하고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0 이후와 0 이전이 완벽하게 대칭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0부터 a까지 구한 것이 반대쪽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넓이는 정확히 2배만 이렇게 해주시면 정적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fx dx다 이렇게 풀어주면 좀 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요. 자, 이게 하나의 우함수의 특징이라면 기함수도 한번 언급해보자 얘들아. 자, 기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결과야? 어떻게 표현돼? f-x는 마이너스 fx. 그렇지. f-x는 마이너스 fx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내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1일 때의 함수값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고 100을 넣으면 100일 때의 함수값에 음만 붙이면
마이너스 100일 때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야? 자,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볼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이만큼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함수값을 여기다 잡으면, 그치?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곳은 정확하게 x와 마이너스 x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찍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러면 다항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무슨 차항만 갖고 있니? 그렇지, 홀수 차항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사실은 미적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해. 다항이라는 건 어차피 차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홀수만 딱딱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일단 우리가 자,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셀프로 이제 원점 대칭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하죠. 기함수는 인티그랄로 적분 구간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개로 지정했을 경우에 얘의 결과물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그렇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적분된 결과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적분된 결과는 면적은 반드시 동일하죠. 하지만 부호만 반대. 정반대가 될 거 아니야.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면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시겠지. 실제로 문제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문제에서는 가조건을 이렇게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야, 이게 성립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3차 함수 fx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문제 인트로 딱 듣고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ax 세제곱 플러스 bx. 그렇지요. 좋아요. 그래서 fx의 함수를 세울 때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딱 홀수 차항만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미정계수를 4개에서 2개로 확 줄여버려 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엄청나게 문제에서는 힌트가 많이 된 덕목이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면 잠시만요. 그렇죠. 그거 이제 해야 되죠. 이거 하나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엄청 중요한 거 지금 하나 시작합니다. 자, 적분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하는 어떤 개념 중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죠? 기억하니? 얘들아, 아까 전에 쌤이 말했지만 부정적분은 함수야, 정적분은 상수야, 숫자야. 그 이유는 아까도 적었지만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도 상수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결국 구해진 부정적분 함수의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런데 뭐가 갑자기 싸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애가 등장합니다. 인티그랄 밑에는 a라는 상수야. 이 a는 누군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해진 숫자란 얘기야. 1이거나 2이거나 뭐 이런 숫자. 근데 위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x가 쿵 하고 나와버려요. 기억하시죠? 이게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지. x가 쿵 하고 등장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ft dt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지. 그러면 얘 지금 생김새 꼬라지는 정적분이야. 그치? 정적분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적분하는 p적분 함수는 t에 대한 함수야. 적분 변수도 t야.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함수니 아니면 상수니? 얘 함수지. 그것도 이 싸발놈 t에 대한 함수야? 그렇지,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얘를 상수라고 했으니까 자꾸 a라고 놓으면 괜히 너희들 뭐 좀 헷갈리니까 내가 그냥 얘를 2라고 이렇게 둘게. 그냥 괜찮아? 2야. 그러면 2부터 x까지 정적분이야. 누구를? ft를, t라는 함수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를 부정적분한 함수 라지 ft죠. 이렇게 거기서 x 대입에 2 대입한 걸 빼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는 라지 fx에서 라지 f2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어차피 숫자야. 상수인데 얘가 함수 아니야? 그치, 얘가 함수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윗끝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주어지는 순간에 x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가 돼버릴 거고, 결국 가면 자체는 나 언제나 상수가 나오는 정적분이야 이러고 있지만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버린 함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정이 있죠. 자, 얘를 이제 gx라고 땅하고 두게 된다면, 자, 하나 물어볼게요. gx가 2부터 x까지 fdt라고 딱 나왔어.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자, 첫 번째로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풀어나가는 방식 중에 첫 번째 뭐니? 어이구야.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게 먼저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아. 윗끝이라는 변수에 아래끝을 대입해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G2라는 이 친구가, X에 2를 대입한 친구가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값이 0이다라는 걸 밝혀놓고 가는 거지. 자, 윗끝에 아래끝 대입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너희가 정답 얘기했죠, 아까? 양변 미분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야. 좌변을 미분하면 G'X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아요. 자, 우변을 미분하면요, 결국에는 이 함수를 미분한 거 아니야?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fx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 과정을 단축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으면 우리 그냥 뭐라고 배워? t 자리에 x 넣어버리자 이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t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에 x가 t 자리로 쏙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그냥 뭐야? 미분한 함수가 되죠. 따라서 얘가 fx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1번과 2번 과정을 활용하면 우리 문제 절대적으로 풀 수 있는데, 내신 단계에서 굉장히 항상 즐겨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였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자, x-t, ft dt. 이런 문제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 이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기억나? 얘들아, 지금 명확히 생각해야 되지. 지금 p 적분함수의 구역에 얘 t에 나와 말이야. 그렇지 않아?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튼 t의 영역이야. 저기 t가 판처돼. 적분하기 전까지. 여기 t의 세상이지. 누가 끼어들었어? x가 끼어들었어. 근데 이 결과물 전체는 x에 대한 함수죠. 근데 적분을 해놓고 나면 x에 대한 함수인데, 얘가 지금 낄낄 빠빠 못하고 그냥 먼저 땅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하는 그 단계까지만 해도 이 x는 뭐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근데 다만 인테그랄이 곱셈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니까 곱셈을 따로 쓸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전개죠. 어우, 성훈이 기억하고 있네. 자, 전개해주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ft에다가 마이너스 tft인데, 이제 풀마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따로 붙여놓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지. 맞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 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적분 변수는 t니까 이 x를 어디로? 앞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만 놔두는데, 보통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와? 얘가 gx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쪽에 gx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x자리에 먼저 1을 대입하는 과정을 또 하겠으나, 그치? 그 다음에 미분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미분할 때 좌변은 g'x로 그냥 간단히 적어버렸어. 우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분?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사실 쌤은 뭐 더 너희를 테스트하고 시험할 일이 없어. 곱의 미분까지 기억하면. 곱의 미분 기억하면, 자, x 곱하기 1부터 x까지 ftdt니까 얘도 x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 얘도 x에 대한 함수니까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정상 하나 쓰시면 1부터 x까지 ftdt를 쓰면 되는 거고, 앞에 거 정상 뒤에 거 미분하면 xfx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나중에 어차피 얘를 미분할 때 xfx가 될 거니까 사라져서 없어질 거죠. 따라서 얘만 남아있을 거고, 아, g'x가 얘구나. 그럼 또 한 번 뭐 대입해? 1 대입해서 g'이 0이구나까지 밝혀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g'x, 이게 두 함수가 fx구나 라는 걸 딱 알아내고, 둘 다 다항함수니까 둘의 차수 차이가 두 차수 차이 난다까지 밝혀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적분 2번 하면 g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 아시겠죠? 자, 이런 결과물이 이따가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주로 나올 거고요.
됐습니다. 더 정적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활용 부분, 너희비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처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 그 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줄 거고요. 문제를 좀 풀려보게 시킨 다음에 쌤이랑 같이 해설을 할 건데, 영서가 쌤이 아까 불러줬던 문제들의 한 초반 4개만 얘기해 줘봐. 71번, 어? 77번, 어? 그리고 94번, 97번. 71, 77, 94, 97이래요.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점검 좀 해볼게. 아이고야. 성훈아, 쌤이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았어. 어. 지금 히터 트신 상태예요. 아니, 그 호진아, 좀만 열어줄래? 밖에 안 시끄러울 것 같아.
화장실 가.
네. 이거 좀 이거 혹시 우함수 기함수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가족권을 정말 잘 풀어헤치는 게 중요해. 일단 혹시 뭐 여기 1 대입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형태 만들어주긴 했는데. 아니야. 그 대입보다는 미분을 잘해야 돼. 미분이요? 어차피 이런 식 맞는 고배 미분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렇지, 미분을 잘해야 돼 여기서는. 복잡하다.
자, 얘들아,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을 테니까 71번부터 해서 네 문제 간단하고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 필기는 해놨고 너희가 캐치를 대부분 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혹시나 못 푼 문제가 있어도 앞에 필기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아. 자, 처음에 71번 보시면요. 처음에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어. 일단 여러분들 다항 함수를 딱 보자마자 발작하시는 게 맞고, 일단 다항이라는 거요. 대입해야 돼 연결되어 있을 거 항상 미분 가능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항등식이고 x자리에 누구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 양변을 미분해줘도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쌤이 한 일은 아래 끝이 1이기 때문에 스텝 1으로 1 먼저 대입을 했어요. x자리에. 그랬더니 3f1이 정확하게 우변에도 1 대입하면 2 나오죠. 그래서 3f1이 2이기 때문에 f1은 3분의 2다. 여기까지 금방 밝혔을 거고, 두 번째는 양변 미분을 해주니까 3으로 묶어낸 다음에 고배 미분을 이제 진행해주면 x, f'x에 fx를 더했을 때 우변에는 9fx 더하기 2가 되시는 게 맞죠. x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1만 대입해주면 3 곱하기 f' 더하기 f 3분의 2였죠. 걔랑 f1이 3분의 2니까 8이 될 거고, 따라서 f'의 값은 그냥 간단하게 2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니까 그냥 식정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번에는 77번 문제였고, 이 문제의 생김새가 약간 못생겼거든요. 우리 살짝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 잘 봐봐. 77번에 쌤 뭘로 시작했냐면 노래로 시작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쌤이 앨범까지 낸 노래 있죠? 짠짜자라라 짠. 벌써 창피한다고? 짠짜자라라 짠 짠짜란 해가지고 야, 헛기침이 좀 거슬리는데? 자, 전체 분수가 수렴했네.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네. 맞지? 그치? 그러면은 분자가 x가 실제로 1이 들어가면 얘는 0이 되는 게 맞는데 뒤에 빠져있는 f1도 0이 돼야지만 전체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이 노래 얼마나 나름 중요하게 재밌게 잘 쓰이는 노래인데. 그치? 중요하게 썼잖아. 이 노래 부르니까 우리 f1은 0이라는 거 아는 거 아니야. 그치? 자, f1 0이라는 거 밝혀내시고, 그 다음에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fdt는 결국에는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라는 부정적 분된 함수에 대입한 친구니까 결국에는 얘를 라지 fx 빼기 라지 f1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고 fx에 f1을 빼는 식을 일부러 적어준 거죠. f1이 0이니까. 이해해버려. f1은 내가 0이니까 하나 빼줘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트 분배 한번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트 분배 이루어지고 x를 1로 보냈어. 일부러 x 플러스 1분의 1은 바깥에 썼죠. 그러면은 1로 가면 2분의 1이 먼저 얘로 인해서 탄생이 되고, 얘는 f1이 될 거고 라지 f'1이니까 얘는 f'1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근데 f1은 어차피 0이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빼기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가 나오겠지.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로 정답이 나오시겠네. 자, 이 과정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괜히 비주얼이 저렇게 생겨서 조금 짜증날 때는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극복해 주시고, 다음으로 9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3학년도 수능 나형이었는데 이제 쌤의 후배들 2년 후배들이 본 수능인 거죠. 놀리냐? 아니, 쌤은 2011학년도 수능을 봤으니까 이제 2013학년도 수능이면 두 학번 밑에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작 이런 수능 보고 이제 나랑 만났다는 게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94번은요. 잘 봐. 함수 라지 fx가 얘로 정의되어 있는데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간다 그랬어. 그치? 얘들아, 극값만 딱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팽팽팽 돌아가다가 극값을 하나 가진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났을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도함수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냥 0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라지 fx가 극값을 가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라지 f0은 0이죠. x자리에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 미분했더니 라지 F'X는 스몰 fx가 되니까 결국 이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부호가 한 번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3차 함수가 부호가 한 번 바뀌어야 돼. 그러면 F'X를 구해서 마일과 1일 때 극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쌤은 바로 그래프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렸어. 동의? 쌉동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보시면 a 플러스 2라는 극대가 나오고요. 1일 때 a-1이라는 극소가 나와요. 그러면 얘의 부호 변화가 한 번만 발생하기 위해서는 x축이 이런 데 그어지면 안 되는 거지. x축이 이런 데 그어지면 부호가 3번 바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려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 번 바뀔 거 아니야, 부호가. 이렇게 있어도 부호가 한 번 바뀌겠죠. 아니면 이 밑에 깔려 있거나. 따라서 x축은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즉 0이라는 애가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a-2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x축이 있어야지만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지 않겠니?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 a는 마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a는 2가 최소값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준다는 얘기야. 아시겠니? 결국 여기서 제일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뭐야? fx의 부호가 한 번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포인트인 거야,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저 문제를 읽고도 그거의 포인트를 못 잡는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치? 극값이 생긴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놓을게. 다음으로 9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주 싱싱한 문제가 왔죠. 2022학년도 고3 9월 평가원 9평. 얘들아, 9평 볼 생각하면 벌써부터 약간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지 않니? 왜냐하면 6평이랑 9평은 또 달라요. 왜냐? 6평 땐 그냥 아직 학기 중이거든요. 학기 중이야. 그래서 막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9평이 되면요, 그때는 느낌이 완전 달라. 2학기 때는 뭐 학교에서의 분위기도 내신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막 또 수시 원서 쓴다고 막 난리치고 있는 와중에 9평을 봐요. 그리고 9평이 약간 마지막 테스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때 상대하는 그 문제, 이게 평가원에서 내는 올해의 어떤 마지막 우리들을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테스트다라고 생각하면 쫄깃쫄깃하거든요. 근데 2022학년도에 9평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 자,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그 당시 학생이었다면 9월 달에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 지금 풀어도 어느 정도는 건드릴 수 있잖아. 심지어 맞은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봐봐. 스텝 1에서 당연히 x에 1 대입해보는 거야. 당연한 거지. 왜? 1부터 시작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여기다 1을 안 대입하고 어떻게 뭔가를 하겠니? 그치? 무조건 대입을 한다고. 그러면 걔를 정리하시면 f1이 다 a씩 대입해보면 4a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싸발 이제 뭐 할까 이럴 필요가 없고, 얘를 하나 재료로 그냥 준비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스텝 2로 양변을 미분해보면, 미분하면 어차피 고배 미분이니까 이렇게 나오실 거고, 우변 미분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3a는 상수항이니까 날라가고, 마지막에 fx 나오니까 어차피 소거되는 꼴이고 x로 약분되는 꼴이니까 f'x가 그냥 6x 플러스 2a가 나와버린다고. 동의할까요? 자, 거기에다가 내가 얘를 뭐 했냐면 바로 부정적분 갈겼어요. 그러면 3x제곱에 2ax에 c가 붙는데 1을 대입하면 4a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1을 대입해봤더니 지금 2a 플러스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뒤에는 2a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c라는 친구가 정확한 숫자로는 모르겠으나 2a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까지 그냥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뭘 썼냐면 f1이 0부터 1까지 ft를 정적분한 것과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f1 자리에 4a 플러스 2를 적어놓고 ft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식을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f를 또 한 번 부정적분하면 라지 fx는 자 x제곱, ax제곱, 그 다음에 2a-1x가 나오고, 원래 c는 붙겠으나 어차피 정적분할 거니까 지금 c가 크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빼주시면 정적분 결과가 될 거고, 1을 대입했더니 3a가 나오고요. 0을 대입하면 그냥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4a 플러스 2와 3a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넘겨주고 대입하면 대입 뭐 할 거 없고 a는 마이너스 2가 쿵 하고 나오는 상황이고,
a가 마이너스인 걸 알게 되면 fx가 특정되니까 f3도 그냥 구해낼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쌤이 엄격하게 분류를 해드리자면 쉬운 4점에서 보통 4점 거리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문제들을 일단은 네 문제 선정했고요. 지금 추가로 선정할 문제는 그거보단 조금 더 빡셉니다. 일단 98번이고요. 98번. 그 다음에 영석이 잠깐만. 그 다음에 103번이고요. 아 아까 폰 얘기 안 하셨어요? 맞아. 98, 103, 106, 아유. 107이 고민이야. 자, 일단 3개만 시킬게. 93 맞니? 98이었니? 98, 103, 106인데 선생님 왜 고민하냐면 107, 야 얘들 이렇게 써놔. 107번이랑 109번은 숙제에서 제외인데 그 이유는 107이랑 109는 쌤이 분류할 때는 마스터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마스터 스텝 문제 있죠, 어려운 거. 이 두 문제는 글로 분류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 다룰 때 다시 할게. 지금 앞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세 문제만 지금 진행해보자. 98부터 106번까지 세 문제. 97번에서 네. A 구할 때 네. F1이 F1이 4A 플러스 2요. 4A 플러스 2여서 제가 그때 A 구할 때 네. 그 주어진 식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식에 0 대입하면 F1이 나오니? 그게 인테그랄 0에서 1 FTDT가 잠깐만. 그렇게 해도 너무 돼요. 너무 돼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야. 그게 약간 출제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방법이지. 왜냐하면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좌변 다 0이고 0, 되고 1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 3a 나오지. 근데 0부터 1까지면 거꾸로 되면서 부호만 달라지니까 3a 나오네.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뭐? 그래. 우리 근데 녹화 중이니까 나는 말을 좀 점잖게 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수업 끝 아니에요. 네. 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책 봐. 이거 안 켜는 거예요? 미안해. 나 모르겠어. 안 풀려요. 힌트. 얘들아 힌트 좀 주면서 갈게. 지금 추가로 시킨 세 문제는 난이도가 좀 훅 올라갑니다. 그쵸? 가족권에서 여러분들이 x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동의하니?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나조건은 나중에 마무리 단계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가족권에 대한 미분을 성실하게 하세요. 가족권 미분을 전개를 잘 해놓고 성실하게 하시는 게 포인트야. 했어요? 네. 하고 나면 내 기억으로는 나도 지금 풀어봐야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하면서 뭔가가 뭐가 될 거야. 이 곱했으면 어떡해요? 그럼 거기서 뭔가 유레카를 뽑아내야 돼. 유레카. F1은 F1이요. 아유, 뭐야 당연하네.
아니 x에다 1 대입하니까 여기까지 했어. 약간 뭐까지 생각했냐면 여기다 0 대입하는 거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도와주세요. fx의 차수를 추론해 보세요. 일단 차수. 아 차수. 아우 저 새끼. 어? 아니야 우리 은재. 나 또. 그리고 어떻게 얘들아 여기까지 구해냈으면 그 다음에 차수 싸움이죠. f라는 f'이란 함수가 1차 함수밖에 나올 수 없게 돼버리는 거지. 왜 그럴까? 왜냐면 f가 만약에 2차잖아? 그럼 성립 안 하겠지. 왜냐면 fx가 만약에 2차야? 그럼 a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미분하면 2a로 시작하니까 앞에 개수가 달라져 버리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잘 하고 나면 fx를 딱 n차식으로 설정하고 f'x는 그러면 nax n-1이니까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치하려면 n이 1일 수밖에 없지. 와우. 그러니까 fx는 ax 플러스 b, f'x는 a.
그렇죠. 네. A 분수 나와요? 모르겠어요. 답 한번 구해봐. 왜 소란스럽지? 방금 좀 약간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 화장실 가려고 명훈 쌤이 화났어요. 종합적이네? 오케이. 싱글벙글. 98번 풀이가 저기 다예요? 아니 나머지는 약간 알아서 하라는 뜻이긴 해. 왜냐면 fx랑 f'x 그냥 대입만 하면 b가 1인 건 맞잖아. f형 1이니까. 그럼 a만 남았는데 뭐 네. 킹받게 하지 마. 저 뒤에 해보는 게 응? fx에다가 ax 더하기 1 넣고 f'x에 a 넣으면 돼요. 그렇지. 이 너무 회사가 똑같이 지금 나오네. 알게 돼요. 똑같이 나온다고? 양변이 그거 다 하고 밑에 1차 했을 때는 2차 했을 때는 3차 했을 때는 세 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나 조건 썼는데 똑같이 나와 양쪽이? 프라임X가 1차, fx가 1차면 그 저기다가 넣어봤어. 그럼 여기 1차 여기다 넣었다고? 아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는 넣으면 성립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게 나온 건데 아 이거 2차 함수 넣으면 엎드려. 오 뭐야 같은 거구나. 쌤이 1차래 야 영서가 그거 갑자기 거기서 혼동을 주면 어떡해요 가영이. 제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03은 어떻게 풀어요? 좀 적고 있잖아. 소리
아시겠어? 응? 뭔가 아시겠어? 응. 왜 이상식으로 가정을 해서 풀어요? 누구를요? 저거요. F. 이거요? 예. 가정한 게 아니고요. 아, 너희들은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중간에 탁 막힐 부분이 예상이 되거든. 자,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는 fx가 x입니다. 1차 직선이에요. 그쵸? 그러면 f형이 0이라는 사실과 f이 1이라는 사실은 그냥 나와. 그치?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잘 봐. 나 조건 잘 봐. 어떤 상수 a, b야. 근데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는 이 식이 성립해. 괜찮아? 그럼 나는 어차피 저 구간은 얘를 포함하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0에서 1까지 구간일 때는 fx 플러스 1은 그때 저 fx는 x죠. 이 구간에서 fx는 x잖아. 네. 그러니까 fx 자리에 x 집어넣어도 되지 않아? 그치? 저 구간 내에서는. 그러니까 2차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fx 플러스 1이 얘가 되는 게 맞지? 성훈이 미국 리액션 나오네? 예? 뭔 소리예요? 0에서 차가 나온다. 그래 0에서 1 사이에서는 fx가 x니까 이 자리에 x를 넣을 수 있는 거 맞잖아. 예. 그렇잖아.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선 얘가 성립하지. 그럼 잘 봐. 0에서 1이야 x의 범위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은 1에서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 0이 들어갔을 때부터 1이 들어갔을 때면 1부터 2까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식으로 바꿔 쓰려면 얘는 어차피 얘를 1부터 2까지 정의한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x라고만 탕 써주면 1부터 2까지는 여기다 x-를 대입하고 대입한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부터 2까지의 함수 fx가 얘라고 써준 거야. 이거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1부터 2까지구나. 0에서 1까지면 그때 함수가 얘니까 이 x 플러스 1을 이제 1부터 2까지로 바꿔 써주려면 x를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x-를 넣어준 것 뿐이야. 그럼 걔가 전개되면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fx가 0부터 1까지는 y는 x니까 좌 미분 계수가 무조건 1일 거 아니야. 맞아? 이 지점에서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1일 때 좌미계가 무조건 1인 거 맞지? 미분 계수가. 그럼 우미계는 1부터 2까지는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곡선으로. 근데 여기서 미분이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미분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럼 마침 이곳에서 이 2차 함수도 미분 계수가 1이 땅 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좌미계 우미계가 일치할 거 아니야. 그래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구간의 함수가 얘인데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얘야.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우미분 계수가 나오겠지. 동의하겠니? 걔가 좌미계인 1과 동일해야 되는 거 맞지? 자, 이 함수는요. 지금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0부터 1까지는 저 직선이 되어 있는 게 맞아. y는 x. 1부터 2까지를 보니까 곡선이야. 2차 함수. 그러면 왼쪽에서 직선이 쭉 펼쳐졌을 때 1에서 끝날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만 y는 x니까. 그럼 여기서 좌미계는 1일 거 아니야.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곡선도 정확하게 여기서 마침 얘를 분위기를 땅 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올라오셔야 되겠지. 그래야 미분이 뾰족점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이해돼? 첨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우미계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가 1인 거야. 이게 이 문제가 좀 여러분들 난해할 텐데 첨점, 뾰족점. 성훈아 이렇게 생각해봐. 너 이렇게 있어.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었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2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그럼 1일 때 미분 안 되지? 안 되지? 되죠? 그죠? 여기서 마침 자연스럽게 1이 땅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의 2차 함수가 여기서 시작이 될 건데 걔가 마침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드럽게. 그러면 여기서 미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저 조건을 만족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2차 함수인데 얘를 미분한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의 f'x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1이 나오겠지. 그럼 1을 대입하니까 a가 나오죠. 걔가 좌미분계수였던 1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거기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남아 싸봐라. 남아서 설명 들어. 기둘비? 아 쌤 진짜 좀 MZ하게 합시다 쌤. 나 M세대야. 야 기둘비 너 화장실 몇 번 가? 다녀와. 이제 한 번 갔다 와. 몇 번 가냐고 물어본 거야. 여기 답답해? 남아. 아니 그게요. 남아. 우리 들어봐. 아니. 친구가 빨리 좀 불안해. 존나 불안해. 응? 성훈이가 뒤에서 폭력해요.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요. 왜 이러냐? 잠깐만. 날이 아닌가 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풀기 싫어. 그치. 딱 그날인가 봐. 딱 그런 풀기 싫어. 왜 2010년도인데 아니었지? 경험자는 근데 왜 못 풀었어? 나를 못 풀었어. 아니. 안 하잖아. 나는 성훈이 미적은 안 하는데 오늘 남아서 공통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선생님. 어? 제가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첨점 얘기만 안 했어요. 그냥 너무. 뾰족한 점, 서로 좌미계와 우미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재은이 괜찮니?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네. 오. 왜 저한테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새로 왔잖아. 그럼 내가 좀 친절하게 좀 더 해줘야지. 너무하시네. 아유 그건 나눠야 되는 거 같아. 짜증난다. 재은아, 쌤이 좀 친절한 편이야. 아버지? 어는 반말이고. 수학이 아버지가 되셨나? 수학. 사람 맞고 싶어? 아버지! 아빠! 뭐야 이거? 내가 이 나이에 딸이 지금 아니 일단 엄마 누군데? 엄마 누군데? 엄마요? 쌤이 아직은 어떤 자궁 아니
어제 저 딸이라며 딸이라며, 딸이라며 딸들이라며 아빠가 때려준다며. 아빠 진짜 뭐야? 수술 안 해. 되게 오빠 어때요 오빠? 야 녹화되잖아. 아니 저왜 그래요? 녹- 녹화되는데 왜 그래? 쌤 3학년 2반인데 오빠가 뭐야? 아, 하지마. 어? 오빠 금지. 오빠 하지 마. 아니 쌤. 야 20대도 아니고 30대한테 어? 쌤 족보가 그 콩가루도 아니고 그냥 말라 삐뚤어졌는데. 아니 나 올해는 망한 것 같아. 애들이 지금 2월밖에 안 되는데 아빠 오빠 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 앞으로 9개월 어떻게 버텨? 응? 뭐 화내지 마? 얘들아 98번 지어도 괜찮지? 마지막 106번만 정리하고 미정 넘어갈게. 야 그리고 너가 왜 괜찮아? 씨. 괜찮지 했는데 네가 괜찮아 하면 어떻게 자습하는데? 어? 미안해 오빠. 아, 하지 마. 아우 씨. 미쳤어 진짜 쟤네. 야 수업 시간에 쌤한테 오빠가 뭐야? 아전 오빠라고 안 했는데 오빠 해도 돼요? 아니 안 돼. 알았어 오빠 미안해. 쌤은 먹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라니까. 아 닥치세요. 아버지가 오빠야? 아니 야 너 자꾸 불씨에 불 다시 지피지 마. 너도 문제야. 씨.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야지. 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이거를? 아니 아빠가 오빠한테 조용히 파이팅.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근데 왜 마이너스 1이야? 뭐가? 하지 마요. 보지 마요. 아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나머. 아니요. 야 이게 다반 말하는 거야? 아우 씨. 여기 F 만들면 이게 했어요. 했다고요. 아니 공손한 애가 없네. 카드네요. 죄송해요. 아니 남고 싶지 않아서. 나도 재밌어. 얘 남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어렵다. 뭔가 기분이 나쁜 때가 있잖아.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어디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고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도 이렇게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꿀꿀해. 처음이요. 좋아 좋아. 네가 나만 봤어. 그 청점이 안 찍히려면 잠입을 기능하고 찍으면 되는 거죠. 맞아. 아 그러면 뭐 안 나와도 되겠네. 이게 됐어요. 쌤 상은이가 목 마르세요. 아너 복수야? 근데 저도 목이 말라요. 어떡하면 좋지? 집 가서 진짜 물 마시네. 아 저 마시면 귀여워. 앞으로 야 쌤한테 여기는 이런 말 안 해요? 난 맨날 하는데. 야 근데 나한테 욕을 한 건 아닌데 너희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기 나빠게 이러면은 돼 안 돼? 어? 아니 나한테 욕한 건 아닌데? 정국이 항상. 참.
보면서 지금 귀가 많이 가시네요. 아니 여기 이런 귀여워 말안 돼? 근데. 야, 그리고 쌤 여기 이런 말. 이런 말 안 해요? 진짜. 문자의 소리 대박. 무슨 말? 귀엽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그게 좀 너희가 특이한 건데 그 보통은 잘 안 해 그런 말. 쌤 수업하면서 그래.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는데. 귀여워. 그래. 잘생겼어요. 아이 귀여워 귀여워. 멋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못 페이지 해줘야 될 빨아줄까?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앞으로 그런 드립 칠 때마다 박수를 한 번씩 쳐줘. 거기 편집을 해. 아니 한 번만 딱 쳐줘. 진심인데. 편집해야 되니까. 진심인데. 그러니까. 아 근데 쌤 잘생겼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쌤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희는요? 저희 못 너희들은- 있어요. 먼저 챙기세요. 너희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원빈이다. 아니야 쌤 안 차원 돼. 좋아해. 아 진짜? 자기가 차원 좋아해. 아 그런 쪽이야? 차원 정도래 자기가. 내가 같이 살면서 아니 왜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 차르마다. 너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겠네. 차루마는 뭐야? 씨. 내 세트감. 인간의 심리성 쌤 때문에. 너무 귀여워. 인간이 반인간이다. 백신이니? 쌤만 어. 보여. 인간과 나이스 반대되는 나이스 생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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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어. 80분 얘기만 들으시면 그냥 자고 싶은 그냥 자고 싶은 거. 무슨 맥락에서 기억도 안 나요. 아니 쌤 뒷모습가 너무 귀여워. 아 소리 같아. 다 멈추고 일어나서. 역사 같은 거구나. 야, 쌤 쥐 닮았어가 뭐야? 아니야 코카 쌤 마음 아파서 세상 만물설이라고. 코카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 귀여워. 쌤 머리 자르신다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좀 짧게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난 스무 살. 나도 솔직히 좀더 귀엽긴 해. 그렇게 그만해. 에이 맞아요 귀여워. 저것도 기분 나빠질 것 같아. 쌤 아, 씨. 동생이 더 귀여워요. 다 들려. 씨. 아빠 집중해요 뭐예요 애들 기다리잖아요. 왜 풀어요? 아니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그래. 못 풀라니까? 자, 얘들아 시작해 볼게. 얘들아 조용. 106번이에요. 103번 했지? 네. 아까 한 거고 106번만 마지막으로 볼게. 이거 보고 미적 가자.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요. t는 -1 이상인데 x가 -1일 때부터 t일 때까지 범위 내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이 말까지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저게 써봐 무슨 말이야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하시면 되냐면 f를 그리세요. f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도함수가 3x제곱 -3이니까 -1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를 가졌겠지. 처음에 그렸던 하얀색 그래프가 f입니다. 그런데 극대값은 1이 나오시고요. 실제로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극소값은 -3이 나오기 때문에 축은 1과 -3 사이에서 1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축을 그었어.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접어 올리는 일이겠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래서 접어 올린 그래프가 노란색이야. 이렇게. 이해되니?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접어 올린 그래프예요. 그럼 지금부터 잘 봐봐. 접어 올린 그래프인데 -1일 때부터 t일 때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이야. 그러면 -1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봐봐. t가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까지 범위면 이 범위죠.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니? 당연히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맞잖아.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마일부터 t까지의 범위인데 그때의 최대값이니까 t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까지 오면 여전히 최대값이 여기고요. t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이 부분이니까 최대값은 여기 유지되는 거지. 그럼 최대값이 t가 여기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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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여봤자 최대값은 여기로 일단 유지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 오른쪽 계속 작으니까요. 그러다가 t가 여기가 탕 되는 순간에 드디어 최대값이 여기이자 여기죠. 둘이 같은 높이니까. 그러다가 t가 더 오른쪽으로 오는 순간에 최대값이 1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t가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최대값은 이제 새로운 값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쌤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그래프는 최대값의 변화 추이를 그린 거야. t가 이렇게까지 이동할 동안 그냥 얘가 쭉 최대값이다가 여기서부터는 최대값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t가 더 오른쪽으로 가봤자 최대값은 얘가 유지가 되겠지. 그러다가 t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에 최대값이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즉 쌤이 그린 빨간색 그래프가 누구냐? g입니다. 그쵸? t가 오른쪽에 감에 따라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f라면 빨간색 그래프가 t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할 때 그때의 최대값이 되겠지. 그 구간 내에서의. 이해돼버려. 그럼 쌤이 이렇게 쓴다. GT는 잘 들어. GT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이 지점에 올 때까지 맞아?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계속 최대값이 1이니까 1로 유지가 되겠지.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과연 t가 몇일 때냐를 살펴봤더니 f가 높이가 절대값 씌운 게 1이었고 원래 높이는 f가 마이너스 1일 때였어. 그때 x값 찾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보니까 없어지고 없어져서 x로 묶어보면 x가 0일 때랑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가 마일이 되는 순간 아니야?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3일 리도 없고 플러스 루트 3일 리도 없잖아. 그럼 0밖에 안 되니까 얘가 0이 되겠지, x좌표가. 따라서 t가 0이 될 때까지는 최대값이 1로 유지가 되다가 t가 0보다 커지고 1이라는 극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그래프를 따라 최대값이 바뀌겠죠. 근데 이 그래프는 원래 있던 f를 정확히 탕 하고 뒤집어 놓은 친구니까 내가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해버리실까 얘들아? 아 쌤,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gt를 또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겠으나 문제에서는 저 gt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적분을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이후로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시죠? 그럼 게임은 이렇게 끝납니다. 인티그랄 마일부터 1까지 gt를 계산할 때 0에서 구간이 끊기니까 마일부터 0까지는 1dt가 되시는 거고요. 괜찮을까? 그 다음에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x, 얘가 뒤집어둔 친구를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dx를 이렇게 갈기시면 얘가 정답이 나오겠죠. 이런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할만하겠어?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 구간 1이니까 높이가 1이고 구간도 1이니까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이어서 1 나올 수밖에 없겠지, 너희비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행 나도 좀 도울게. 자, 계산해야지 뭐 어떡해. 자, 정적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성실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1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어서 4분의 6, 4분의 4, 4분의 10, 4분의 9 자, 이렇게 돼서 저기 1이랑 더해지면 4분의 13이 결국에는 정적분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정답은 17 나오겠죠. 그치? 왠지 수능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법한 답이죠. 17. 느낌이 그렇잖아. 아무튼 얘들아 106번까지 오늘 수업에서 어떤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기출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얘들아 지금 맛보고 있는 기출은 약간 맛보기고 우리가 3월달이 되면 공통은 본격적으로 기출을 수특과 함께 진짜 야무지게 다룰 거야. 외워질 때까지. 그거 하고 나면 N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순서가 되게 명확해. 너희들 지금 나랑 같이 뭐 하고 있어? 수능 개념 수학하고 있어가 아니라 수능 개념 정리하고 있지. 수능 개념. 근데 니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약간 기본 개념도 좀 얹고는 있는데 기본 기계, 수계 해가지고 이게 두 개 약간 플러스된 느낌이 1, 2월이야. 근데 3월달이 되면 기출을 일단 다 독파를 해야 되고 수특을 독파를 해야 돼. 이게 일단 3, 4,
5, 6 넓게 잡으면 근데 3, 4, 5에서 끊으려고 그래. 6평 전까지 웬만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엔제류죠. 이미 쌤이 올해 이제 현우진 같은 경우에는 드릴드가 그러니까 출판이 됐죠. 드릴드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드릴 1이랑 드릴 2 모아놓은 거더만. 문제가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합본이고, 그 다음에 드릴도 일단 좋은 교재고 4의 규칙, 그 다음에 각종 엔제들을 우리가 점점 다루게 될 거고, 낯선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도 그 다음에 풀겠지. 8월 이제 여름 더워질 때쯤에. 그 전까지 준비 잘하고 계셔야 돼. 이해해버리겠어? 더 성실하게. 여기 있는 문제 숙제도 잘 풀어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다음 시간에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정적분의 활용은 그 다음부터 우리 뭐 해야 돼? 마스터 스텝 열심히 천천히 문제 봐야 되는 거 같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게. 5분만 쉬었다가 미적할게요.